근데 일반 회사는 몰라서 그런데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력직 공고가 따로 나거나 이러지 않아요? 공고가 딱 나죠.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퇴사하는 거는 공고 나면 그때 지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대부분 이제 퇴사를 해버리고 이직을 하겠다라는 경우는 내가 일을 하면서 이 구직 활동을 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바쁘다 보면은 그거를 같이 막 경력 기술서도 써야 되고 막 뭐도 해야 되고 면접 잡히면은 뭐 반차 써서 면접 가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번거롭고 좀 업무도 있고 하니까 퇴사를 일단 하고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. 일단 저질러 보고. 그렇죠. 다들 로망이 있잖아요. 회사 그만두고 좀 여행도 가고 좀 쉬다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. 보통 그렇게 생각하니까. 경력직 이직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회사, 받아주는 회사에서도 약간 한 달 정도까지는 익스큐즈를 해줘요. 내가 만약에 7월 1일에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. 그러면 나 8월 1일부터 출근을 하겠다 그래도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줘요. 왜냐하면 보통 내규상으로는 퇴사 한 달 전에 이거를 회사에다 알려주고 인수인계 과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통 한 달 정도는 이해해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직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쉴 수 있는 휴가는 조금 뺄 수는 있죠. 내가 예를 들어 그런 거지. 약간 양쪽에다가 테이프를 쳐가지고 입사할 회사에는 내가 사정상 7월 둘째 주까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퇴사할 회사는 나 빨리 지금 갈 곳이 정해졌다라는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제 연차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 2주, 일주일 정도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내는 거는 좀 유들이 있게 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는 있죠. 근데 이게 또 회사 다니다가 보면은 일단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재취업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. 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업무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비슷하다 보니까 공백기가 뭐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강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꼭 그런 거 물어봐. 왜 그랬냐. 그렇지. 왜냐면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.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. 그래서 이제 퇴사 사유, 뭐 공백기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되게 중요하다고 되게 우리가 말을 많이 했잖아요. 강좌도 되게 많이 하고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 공백기도 조금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는 게 그냥 놀고 먹고 집에서 널브러져 있으면 왜 우리 월요병이라고 했잖아요. 주말에 이틀만 쉬어도 월요일에 일하는 게 힘든데 몇 개월씩 쉬었다가 오면은 그 텐션을 끌어올리는 거는 쉽지 않아서 그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